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이죠.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비주얼 머천다이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디자인 계열 전공자, 공간 디자인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2월 7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쿠팡에서는 전국 배송 거점에서 근무할 캠프 리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물류 운송업 관리자 경력이 있거나 부사관 출신의 경우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17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천재교과서에서는 전산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대졸 이상으로 유관 업무 경력자와 오라클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28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션그룹 형지에서는 소재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이 4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3월 22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아바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 그리고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TV 광고 연출해온 광고 크리에이터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광고 크리에이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온라인 영상 제작 서비스의 어떤 솔루션 시장을 한번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포부로, 열정으로 비디오몬스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디오몬스터 일단 이름이 재밌는데요. 네. 이렇게 좀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몬스터란 이름이 주는 어떤 현재 어떤 경쟁 순위에서 조금 더 우월한 존재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고요. 류현진 그리고, 선수처럼. 예, 그렇죠. 네. 류현진 선수가 코리안 몬스터라는 게 있고 예. 저희 또 온라인 동영상 솔루션 제작 업계에서 조금 몬스터 같은 존재가 좀 돼보자 하고 또 쉽고 또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제작 솔루션 업계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네네. 비디오몬스터 정확히 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자기 스스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 직접 네네. 만들 수 있는 예,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오. 네.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네. 이 전문가들이 제작한 그 동영상 디자인의 어떤 플랫폼 위에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일반 사용자가 자기의 사진이나 컨텐츠를 살짝 얻는다는 개념으로 네.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템플릿에 본인의 어떤 사진이나 컨텐츠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얹기만 하고 저희 완성에 누르면 그 모든 어떤 특수 효과나 CG 그래픽 작업은 저희 렌더링 솔루션 엔진이 다 알아서 착착착 해서 와. 1, 2분 내에 그 완성된 모션 그래픽의 어떤 고퀄리티 영상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 네. 보통 소상공인들이나 스타트업 분들은 이렇게 좀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하고 네. 여러 가지 좀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게 신선하네요. 정작 비디오몬스터는 아직 홍보 영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곧 한 달 내에 정식 소비자 런칭을 준비 중인데 아, 네. 너무 바쁘고 거기에 스타트업이라 보니까 제한된 예산을 지금 저희 홍보 영상 만드는데 쓸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늦었고 지금 기획 중이고요. 런칭 시기에 맞춰서 지금 제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3편 정도 한꺼번에 기획한 거를 종합적으로 국문 버전, 영문 버전으로 같이 만들어서 네. 런칭하자마자 국내외로 여러 채널 통해서
쏠 생각입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아직 론칭 전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좀 이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광고를 제작하셨던 감독님이셨는데 네.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제가 국내 광고나 300여 편,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권 광고도 한 40여 편 제작과 연출 오,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우리 업계에서 좀 고인물도 됐고요. 그 농담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광고 콘텐츠가 조금 지금 매체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여러 고민을 많이 들었어요. 왜? TV 4대 매체의 어떤 비중은 점점 작아지고 SNS의 비중이 커지면서 네. 저희 그 영상 제작 업계 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오래 하던 중에 이런 그 온라인으로 이 정말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솔루션 서비스가 어떨까라고 생각하던 네. 중에 그 몇 가지 그 서비스를 찾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몇 가지 서비스 찾아서 거기에 제공한 컨텐츠를 보니까 제 기준으로는 네. 정말 못 빠질 수준의 어떤 그 퀄리티, 퀄리티가 많이 컨텐츠가 떨어지는. 물론 서비스 취지나 개념은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그 컨텐츠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사용자가 많이 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한번 하면 딱 알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기존에 하던 일을 제가 이제 소위 정리를 말해 하시고. 피봇이라고 그러죠. 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광고 제작 그 연출은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쪽 오. 사업 준비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직접 만든다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정확히 서비스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 서비스가 쉽게 소비자로 세계하면 네. 일단 저희 그 웹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바일이나 웹으로 네. 들어오셔서 여러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네. 디자인들 샘플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두 가지 검색 변수를 제공하는데 업종별 무슨 소비업이나 유통업이나 뷰티나 패션이나 그런 업종별로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스타일별 무슨 발랄하다, 경쾌하다 아니면 무슨 블링블링하다 이렇게 네. 저희 분위기를 검색어를 고르고. 그 딱 고르면은 저희 되게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겠지만 네. 그 검색어로 딱 해서 딱 제시되는 어떤 비디오 디자인들이 저희가 제공한 템플릿들을 보시고 본인 생각과 일치한 스타일과 취향에 일치하는 거를 먼저 고릅니다. 네. 고르면 저희가 이제 입력 유예가 제공돼서 본인이 어떤 얻고 싶은 어떤 이미지와 사진을 살짝 얹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살짝 네. 그 자리에 얹어주시면 바로 완성 누르면 바로 되는 한 스틸 위주로 하면 지금 저희 테스트한 결과로는 1분 이내 40-50초까지 렌더링 타임이 나왔고요.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그 데이터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2-3분 정도 되게 빠르게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저렴하게라는 말씀 계속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저렴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저희 마케팅 팀하고 가격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 브랜드 슬로건이 지구에 없던 가격, 지구에 없던 가격이요. 예. 네. 온라인 비디오 메이커입니다. 네. 지구에 없던 가격을 저는 꼭 실현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부분이 제일 큰,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온라인 제작 솔루션을 처음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잘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 기존의 서비스 업체보다는 훨씬 낮은 그 제작 단가를 지금 확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구에 없던 가격이란 말이 정말 그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 10여 개의 유사 사이트가 있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료 사이트 중에서 가장 현 시점에서는 가장 그 낮은 가격으로 최저가. 최저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저가 전략을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쓰게 하는 게 일단 진입 장벽을 낮추자. 그렇죠.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SNS로 홍보 콘텐츠가 없이 비즈니스 하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한번 빨리빨리 쉽고 빠르게 만드는데 저기는 거기다가 조금 더 훨씬 높은 퀄리티를 네. 제공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창업팀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 예. 저희가 비디오 그 영상 제작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작한 서비스라 그 부분에서 네.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화입니까? 네. 커피 한 잔 값을 제공하려고 제가 눈에 주장했으나 네. 커피 한 잔에 더블샷 추가 정도, 더블샷 예, 정도. 오.
정도까지 지금 나올 것 그래서 같습니다. 상당히 저렴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동혁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비디오 몬스터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의 제일 큰 그 장점은 네. 어차피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도 템플릿이라는 그 IT 솔루션을 활용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상 컨텐츠의 예. 어떤 퀄리티거든요. 그 측면에서 저희는 출발점부터 그 다른 어떤 서비스나 다른 뭐 미국까지 제가 확산시켜 봐도 컨텐츠의 어떤 경쟁력은 가장 저희가 뛰어나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컨텐츠를 좀 만드는 툴이 지금 여러 가지 편집형의 어떤 슬라이드 쇼의 영상들이 지금 많이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그 모션 그래픽을 사용한 영상을 서비스하고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이라는 게 자막이나 뭐 특수 효과가 뭐 CG처럼 화려하게 퍼포먼스하고 뭐 장면 전환이나 같은데 굉장한 특수 효과를 넣어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좀 화려하고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 이 어떤 컨텐츠 질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을 잡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타 업체보다 조금 더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에서 점점 확산을 조금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서비스의 퀄리티랑 또 가격만큼의 어떤 경쟁성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비디오 몬스터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때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 서비스를 준비하고 기획을 한 지는 벌써 해가 밝혀서 3년이 됐네요. 네. 네, 3년 동안 서비스 준비하고 기획하고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정리하다가 결국에는 이 서비스 솔루션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개발자를 만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현실화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아이디어를. 네. 뭐 저야 뭐 영상 콘텐츠 만드는 거야 뭐 자신 있지만 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일자 무식이고 또 그쪽에 네트워크도 전무한 상태에서 정말 물어 뭐 소개 받아서 개발자 만나 미팅하고 설득했지만 뭐 다들 뭐 할 수 없다, 내가 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이 되게 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야 이거 한국에서 안 되겠구나. 네.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 중국 아니면 인도로 넘어갈까? 네. 가서 개발자 찾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의 개발팀을 만나게 돼서 작년 이 봄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과정이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하시면 역시나 그 개발자분들을 찾으셨을 때였을까요? 저는 1년 동안에 한 10여 명의 S급, A급 개발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그 대화와 소통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개발하실 분이 없구나라는 판단까지 내렸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개발 언어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저 영상 언어, 그 영상 소프트웨어도 완벽하게 다 분석과 이해를 하시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분을 제가 저희 팀 구성에 모셔가지고 같이 할 때가 제일 기뻤고 한 달여 전에 저희 이제 그 렌더링 엔진을 정말 그 2, 3년 동안 머리에 상상하던 그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사진을 넣으니까 자동으로 초석돼서 CG 영상이 완성된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던 아이디어를 그렇죠. 상상을 이제 현실로 됐습니다. 만났을 때 그 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개발팀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지금 비디오 몬스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지금 비디오 디자인 담당하시는 책임분, 또 디지털 마케팅을 전담하시는 책임분, 또 개발을 총괄하시는 책임분 세 분의 책임자와 저와 그리고 또 4명의 팀원으로 지금 열심히 디자인 파트, 마케팅 파트, 개발 파트에서 열심히 지금 곧 있을 그랜드 오프닝 런칭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이나 정부의 지원책 같은 건 없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온라인 생태계가 아니라 창업 생태계 뛰어든 지 정확히 이제 10개월째입니다. 네. 그동안은 광고 제작 업계에 있다가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뛰어든 지 10개월째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정부 지원이 뭐도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를 우연히 서칭을 하다가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거기에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 계획서도 응모해서 그 선정돼서 사업 지원금을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분이 제일 컸고요. 그런 프로그램 과정에서 저희 그 김종태 회장님도 저 멘토로서 뵙게 되고 참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디오 몬스터의 전동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김종태 회장님, 네,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영상 관련된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템이 과연 이제 얼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쪽에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치가 있다는 거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된다는 거에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얼만큼 빠르게 이제 시장에 그 안착을 시키고 확산시키냐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전략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은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 형태의 영상 사업이 있고, 또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형태의 영상 사업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간 형태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기존의 강자들, 시장에서 이미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뭐 힘과 노력과 뭐 열정, 그다음에 그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만 이겨내면, 그다음에 많은 사용자만 확보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런칭이 아마 한두 달 남은 것 같은데, 런칭이 돼서 그 빠른 시간, 이를테면 6개월 안에 그 사용자 확보를 얼만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아까 뭐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저렴한 걸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이 뭐 고가 전략, 그다음에 저가 전략, 무료 전략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를테면 이제 그 포토샵 같이 처음에 무료로 했었나요? 무료 아니었나? 하여튼 그 처음에 막 쓰게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유료로 전환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가 전략으로 해서 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쓰게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저가 전략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쓰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영상 관련된 아이템들이 꽤 많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특화돼 있고 조금 더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은 그 홍보의 어떤 그 포인트로 삼아서 시장에 빨리 진입하고 빨리 알리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이 보인다에선 비디오 몬스터를 만나봤는데요. 곧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의 선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주식회사 로프솔트의 박용희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00년 만에 누워있던 염전을 일으켜 세운 그 빨래처럼 널어 말리는 스마트 염전을 개발한 로프솔트 대표 박용희입니다. 네. 2000년 만에 누워있던 염전을 일으켜 세웠다. 자, 어떤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 바닷물을 빨래처럼 널어서 마르는 원리인데요. 2차원 평면 염전을 3차원 입체 염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말리는 원리입니다. 네. 스마트 염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글쎄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 명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로프솔트 어떤 의미일까요? 그 로프솔트 의미는 우선 저희 그 회사의 어떤 뭐 기업 철학이 있다면 뭐 혁신인데요. 그 이제 바람과 햇볕만으로 이 바닷물을 이렇게 3일 안에 그 현찰로 만드는 기술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천연섬유 로프에 있는데, 그 고품질의 소금이 바로 그 로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로프솔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프라는 게 일단 어떤 섬유의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섬유죠. 네, 자연섬유 로프와 또 소금의 결합해서 그렇죠. 로프솔트. 알겠습니다. 자, 3일 만에 바닷물을 현찰로 만든다. 뭐 글쎄요, 이거 약간 김선달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스마트 염전 어떤 방식으로 소금을 얻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설명은 좀 길겠지만 간단히 한다면 저희 그 스마트 염전의 핵심 기술은 오로지 바람과 햇볕만으로 바닷물을 단계별로
고농축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고농축이 되면 물반, 소금반이 되는 단계가 오는데 그때 그 고농축액을 그 쟁반에 깔고 햇빛에 잠시만 둬도 금방 소금이 되고 오. 또 그걸 가열을 조금만 하면 바로 또 소금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로프를 통해서 고농축한 물을 정제를 잘해서 요즘 마이크로 그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 여과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100% 해결하면서 최고 품질의 소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 스마트 염전은 사실 염전은 오로지 인력으로만 하지만 국가로부터 저희가 또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염전이라는 핸드폰에 올려서 무인 자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글쎄요, 이거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렇죠. 이해를 하자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발명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 시작을 말씀드리자면 그 우연히 그 프랑스 게랑드에 그 소금을 접하게 됐는데 네, 게랑드 소금이요. 예, 유명하죠. 한 1kg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소금이 반도체보다 비쌀 수가 있구나. 이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그 넓게 펼쳐진 염전에 그 로프를 빨래처럼 널어 말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간단히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 효과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얼른 네. 그 특허를 내고 좀 등록을 받게 됐습니다. 오. 그것이 바로 이게 저희 로프솔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특허까지 등록을 하셨다면 이 사업에서는 로프솔트가 정말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태 회장님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그 우리 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그 사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소금이 화폐로 쓰일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천시되어 오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또 천일염 소금이 네.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 염전에서 또 지금 사회적 문제로 있는 뭐 노예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소금에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소금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고 천일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우리 상상하듯이 넓은 그 염전에서 그 이렇게 밀고 다니고 또 다시 또 옮겨서 또 다시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하얀 소금 싸가지고 이제 그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소금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방식을 바꿨어요. 이를테면 이제 뭐 아까 3차원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넓은 염전의 어떤 그 넓은 공간을 이제 수직으로 로프에서 흘러내리면서 이제 그 건조되면서 소금이 만들어지게 하는 최종 소금이 이제 다시 또 그 아까 물반 소금 반인 액상을 이제 뭐 소금으로 만드는 거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접촉면을 넓혀서 건조가 쉽게 되고 빨리 되게 하는 방식을 찾았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랩 수준은 이제 아닌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에서 얼마나 이제 큰 규모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테스트 과정에서는 충분히 검증이 된 거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특허와 맞물려서 우리 사업의 가치는 상당히 이제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천일염을 먹고 또 화학적인 소금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로프솔트로 만들어진 소금에 대해서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공감을 해내느냐, 공감을 받아내느냐가 또 성공의 열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 대표님 저희가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이력이 나갔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스타트업을 처음 해보시는 사업자분들보다는 많은 좀 노하우를 가지고 출발하셨을 것 같아서 크게 어려움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떠십니까? 당연히 힘들 때 많이 있었죠. 그 단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완성도를 높이는 상용화 단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예. 뭐 개발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개발보다 더더욱 힘든 게 또 마케팅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주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날 때부터 CEO는 없다. 그냥 만들어져 가는 게 예. 진정한 CEO다. 뭐 이런 어떤
고집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고 상용화되는 과정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토로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로프솔트를 시작하시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을까요? 네, 있었죠. 사실 얼마 전에 네. 그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로프 염전이 등록되었다고 이게 예정 고지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거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 그렇지만 이 명품 소구의 메카인 그 프랑스에 그 특허권이 설정이 돼 버리면 저희 그 게랑드에 저희 네. 로프 염전을 설치해서 예, 그들과 네. 한번 소금 맛을 오. 겨뤄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3년 전에 그 유럽 베를린에 가서 그 가장 큰 농업 박람회였는데 저희 로프 염전을 소개했습니다. 네. 얼마나 큰 박람회냐면 저희 일산 킨텍스의 한 10배 사이즈입니다. 와, 네. 그 박람회를 15일 동안 하는데 네. 그 온 업체들이 1,650개 업체인데 네. 거기에서 저를 지목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30번째로 지목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50개 업체가 그 15일 동안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면서 네. 그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대나무하고 자연섬유 로프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그들에게 자극을 줬고 그 바닷물이 자원이다라는 그런 네. 키프레이즈로 나가니까 여기에 뭔가를 좀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는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프랑스인데 게랑드에 한번 설치해봐라. 일 벌어질 수도 있으니 한번 종용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사관을 통해서 한번 게랑드 근처에 소금회사 한번 접촉할 수 있게 도움받아서 이번에 한 7군데 네.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와, 아니 유럽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조만간 좀 유럽에 로프솔트 염전이 설치가 됐다. 뭐 이런 소식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게랑드만 때려잡으면 나머지 16개국은 줄줄이 네, 사탕입니다. 쉽다. 네, 일단 큰 상대부터 무너뜨리자. 그렇죠. 네. 뭐 한마디로 도장깨기입니다. 그 유럽 17개국 그 특허증은 제가 생각하기에 현찰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허증 하나 달랑 들고 나라마다 방문해서 뭐 정부 상대로 기업 상대로 떳떳하게요. 그 로프 염전을 소개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게 저희 그 로프솔트의 큰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바다가 접해 있는 유럽 17개국 그 로프솔트의 동무대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현재 로프솔트에 염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아, 예. 그 인천국제어학연회 그 영종도 네. 그 을왕리에요. 예. 거기에 이제 한 300평 규모로 저희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자 로프솔트 이 염전 한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지금 방송 보시고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관심도 갖고 한번 투자도 해보려고 그 얘기했는데 뭐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우선 저희 홈페이지 탐방하여 주셔서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프솔트를 치면 그걸 보시면 그 감을 잡으십니다. 저 소금이 킬로그램당 야 진짜 저렇게 비싸게만 팔린다면 경제성도 있는 예. 그런 사실을 인식할 텐데 그러시면 주저하지 않고 그 영종도 을왕리로 바로 달려와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허권이 자본이라고 하셨는데요. 로프솔트의 강점 역시 좀 특허일까요? 그렇죠. 저 로프솔트만의 강점은 사실 특허권, 그 상표권입니다. 사실 특허와 상표가 이 자본인 회사이죠. 실제 이 특허를 저희가 농업실용화재단에서 가치 네. 평가를 받아서 현찰 2억 1,500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걸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의 로프 염전이 설치가 되면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전 세계 탑을 잡았기 때문에 전 사실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토대로 그 시스템 설치 영업을 하면 사실 염전은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기본이 뭐 10,000평 뭐 예. 그렇게 나가니까 이걸 설치하게 되면 몇십억, 몇백억 대의 그 시스템 설치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프솔트의 강점이고 사실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네. 자,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사업. 이거는
모든 사업가들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종태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사업하는 사람의 꿈이 다 이 블루오션 시장에 이제 한가운데 있는 거였죠. 근데 네. 제가 경험상 보면 이 블루오션은 영원히 블루오션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적이 된다는 뭐 그런 속담도 있듯이 블루오션이 이제 어느 순간 레드오션이 돼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또 블루오션을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이뤄가면서 우리 사회와 산업이 발전해 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염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염전, 우리 뭐 스마트팜에 대한 한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토론을 하고 논쟁을 했었지만 앞으로 이제 스마트 염전에 대한 논쟁을 만들어가는 이제 초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스마트 염전에서 만들어진 그 소금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게 가격 정책도 앞으로 가격 정책도 우리 염전에서 정말 인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염전의 그 장판에서 만들어진 소금 천일염하고 로프솔트에서 만들어진 소금, 솔트 소금하고 과연 이제 그 가격을 어떻게 그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소금을 생산해서 소금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스템과 솔루션을 전 세계 보급을 해서 그 사업으로 뭔가 그 시장 장악력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블루오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로프솔트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상당히 큰 장점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허와 상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그 시장에서 보는 어떤 시각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아주 획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술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뭐 이거를 우리는 수직이지만 뭐 사선으로 논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우리가 시장 장악력을 빨리 확보를 하고 독점성이나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드린 이제 시스템과 솔루션을 팔거나 보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국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전 세계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을 우리가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입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부연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규모에서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테스트베드라고 그러나 뭐 안테나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빨리 뭔가가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그 우리 저 서해안의 큰 염전들, 그다음에 그 신안 같은 데 가면 큰 염전들이 있는데 그런 염전들에 그걸 우리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하니까 큰 면적은 필요하지 않지만 옆에서 같이 비교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그 공감하는 아니면 또 이걸 참여하려는 사업들 그다음에 기존 염전들이 이거로 또 이렇게 시프트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해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아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프솔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현재 그 4명의 패밀리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고요. 또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과 또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버텨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들였다면 힘들었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완을 했고 사실 그동안 이제 살아남는 부분만 이제 저희가 이 데스밸리만 통과한다면 그 매출이 늘고 성장하면 이제 인재를 진짜 구해야죠. 그래서 바다가 접한 나라에는 그 로프 염전이 설치가 될 텐데 이제 글로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또 인재가 좀 이제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또 2014년도 그 염전이 한 1,800개 정도였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 6년 전이죠. 근데 지금 통계로 2017년도로 한 거의 1,000여 개로 줄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염전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된 노동을 하거든요. 힘들고 또 이 사라진 염전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대안으로 이렇게 무인 자동화 스마트 염전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됐고 그것으로 또 바뀌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염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로프솔트, 그러니까 스마트 염전이 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게 좀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대안이 되는 이유가 제주도에 원래 그 400년 전부터 이 돌염전이 있었는데 돌염전이요? 예, 돌염전. 그 바위에다가 그 물을 고이게 해서 이제 염전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게
복원하였지만 소금은 생산 못하고 지금은 예, 그냥 관광 명소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 돌염전하고 로프 염전이 만나면 그 세계적 브랜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제주도 사람이 저희 염전에 와서 네. 제주도 바닷물이 맛있다. 바닷물도 맛있다. 그거 제가 갯벌물이 맛있지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유명한 바닷물 그 제주도에 그 무슨 그 유명한 상표에 예.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주 바닷물로 소형 로프 염전을 구성해서 소금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그 제주 400년 역사가 말하는 네. 명불허전의 소금 맛이었습니다. 아, 맛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네. 저는 과감히 로프솔트밖에 없다 자신을 합니다. 오, 제주도 염전, 돌염전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예, 네. 그렇죠. 이 말씀 저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기준으로 제주도는 그 지역적으로 청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더 그 소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고 거기에서 이 돌염전에서 났다 하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가 그 세계적인 명품 소금을 생산하는 국가 소금 단지로 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크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점에서 성공 사례를 본다면 N배로 늘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종도에 저는 사실 2012년부터 이 일을 했지만 실제 이제 이 일에 올인을 한 건 한 2년 반 전입니다. 네. 그때 나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좀 작지 않은 한 예. 5억 이상의 돈을 받아서 설치하게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로프솔트 저희가 뭐 소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건강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로프솔트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예. 부분이 이 로프솔트의 강점일까요? 로프솔트의 강점은 우선 제가 뭐 빨리 생산하는 것도 맞지만 소금이 평면에서 말랐을 때보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닷물이 마르니까 소금물 맛이 좀 좋았습니다. 네. 소금 맛도 좋았고요. 맛이 일반 소금보다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프랑스에 간다는 얘기한 네. 것도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셰프들한테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브라인드 테스트로 이 제시를 해봤는데 난 이런 소금을 맛본 적이 없다. 오. 아마 당신도 사업을 할 텐데 그냥 전 세계 탑 하나 잡을 수만 있다면 네. 프랑스에서 해보고 거기에서 한번 프랑스 물로 프랑스 게랑드에서 만들어봐서 맛 비교를 하고 시스템 인정도 받고 맛을 인정받으면 어떤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집중을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그 맛이 좋다는 그 셰프들의 그 어떤 권유죠. 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통계적인 그 어떤 예. 수치죠.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아 정말 소금이 맛있구나, 차별화가 됐구나. 예.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자부심을 확실히 갖게 됐습니다. 아, 이 제작 과정도 의미가 있지만 맛도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자, 김종태 회장님, 네. 오늘 2부에서 만나본 로프솔트 네.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든 우리가 지금 말씀 들었듯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이죠. 그러니까 염전을 스마트하게, 농장을 스마트하게 하면 스마트팜이고 염전을 이제 스마트하게 하니까 스마트 염전, 또 로프솔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거로는 그 소금 자체를 생산해서 이제 맛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부각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과 솔루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로프 방식이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이제 허브나 향을 쓰면 허브 소금, 향 소금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아마 충분히 연구를 해서 새로운 어떤 소금의 영역을 또 제품을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소금의 어떤 그 특징 중에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을 성분별로 분리하거나 합치거나 해서 우리의 또 새로운 맛을 만들어가는 소금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게 염전에서 하는 건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해왔던 거를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부과해서 신상품이나 신제품, 신기술 이런 것까지 해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블루오션의 뭐 세계 단 하나 유일한 말씀하셨듯이 더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 쪽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요. 향 마케팅, 향 사업
향기 이런 쪽에서 소금과 접목되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식회사 로프솔트를 만나봤는데요. 앞으로의 선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용희 대표님, 또 김종태 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 그리고 레터플라이의 박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터플라이 대표 박종우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제 레터플라이를 창업하기 전에 미국 UC 버클리에서 전기컴퓨터공학 학사를 전공했고요. 유펜에서는 시스템공학 석사를 전공했고 그 뒤에 이제 3년 동안 파생상품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을 살려서 현재 레터플라이에서는 투자 유치,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레터플라이 일단 뭐 이름에서 저희가 편지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가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어떤 네. 서비스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대화형 컨텐츠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편지나 뭐 티셔츠, 머그컵 등의 나만의 사진이나 문구를 넣어서 주문 제작하고 싶을 때 네. 포토샵 같은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를 이용하면 브라우저에서 쉽게 이제 주문 제작이 가능한 거죠. 저희는 이제 웹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PC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예. 현재는 이제 군인들이 자신의 연인이나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뭐 가족에게 편지나 선물을 보낼 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팬들이 뭐 한류 팬들이 K-팝 스타나 그리고 유튜브 BJ 등에게 팬레터를 보낼 때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팬들이 사진을 합성하고 또 문구 그리고 이모티콘을 넣어서 팬레터를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특히 해외에서는 팬레터를 보낼 때 비용이나 뭐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팬레터가 제작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팬들이 뭐 BTS나 뭐 빅뱅 그리고 BJ 희노 등에게 팬레터를 보낼 때 저희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런 팬클럽 관계자분들과 더 미팅을 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서비스로 창업을 하시게 됐을 때 어떤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유명 엑셀러레이팅 기관인 Y 컴비네이터에서 이제 졸업을 한 기업 피존리라는 회사를 알게 되면서 이 사업 동기를 얻게 됐습니다. 피존리의 대표인 허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갔어요. 네. 네, 이 감옥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여기 독점 기업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사진을 인화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죄수들에게 사진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이 서비스가 소위 말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네. 이 대박이 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광고성 메일을 죄수들에게 보냈을 때는 이 메일의 응답률이 일반인에게 보냈을 때보다 25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거기선 유흥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광고성 메일도 다 하나하나 읽고 이제 답장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국내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군인 시장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군인 시장에 네.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여기서 좀 더 이제 피드백을 받고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뭐 3.5조의 팬레터 시장이나 420조의 미국 주문 제작 제품 시장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오, 이게 이제 죄수들에게 보낸 서비스에 착안을 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군대를 또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특이한데 그 네. 떠올리신 발상이 궁금하네요. 아, 네, 이제 군인 시장의 소통의 순환고리를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히 네. 충성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은 이제 훈련소부터 시작해서 약 6주간은 좀 편지를 보내기가 힘들어요. 네. 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레터플라이한테 편지를 예약해 놓고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6주치를 써놓고 가라고. 네, 맞습니다. 오. 그럼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 저희가 6주치 편지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하루하루씩.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감동을 해서 또 레터플라이를 알게 되니까 예. 레터플라이를 통해서 답장을 군인에게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편지를 받고 여자친구 기념일마다 레터플라이를 통해서 편지나 선물을 보내는 그런 이제 소통의 순환고리를 저희가 만들어놨고 네. 이 소통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충성 고객을 저희가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앱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저희는 웹을 통해서 제공되는 기술이라서 이제 군대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레터플라이를 통해서 편지와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또 마케팅적인 강점도 있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군대는 좀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편지나 선물을 받으면 주변 동기들과 공유하고 또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개의 편지를 받으면 주변에 한 10명 동기들이 그 편지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예. 저희가 하루에 약 100통 정도 지금 편지를 네. 보내고 있고 뭐 그러면 한 1000명 정도가 저희 레터플라이를 알게 된다는 오. 그런 계산이 나오고 예. 이제 2년이 되면 60만 군인 모두가 저희 레터플라이를 알고 이제 전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충성 고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그럼 이 서비스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지금 2016년부터 2년 정도 서비스를 지금 네.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좀 불어나고 있구나. 군대에서 레터플라이가 핫해지고 있구나. 이건 좀 느끼십니까? 네, 이제 고객 인터뷰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처음 서비스 시작할 때는 뭐 물론 다들 새로 오신 분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를 아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오, 네. 네, 한 번쯤은 이제 저희를 보셨다 혹은 들었다 네.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군대를 일단 타겟으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뛰어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태 회장님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투자 대상으로 레터플라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사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이미 이제 시리즈 A는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시리즈 B, C가 이제 앞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우리 서비스의 요체가 지금 정확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외부로 이렇게 그 텍스트로 쓰면 그 실제로 편지 봉투에 그 편지를 인수해서 넣어서 전달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터넷이나 이런 앱을 못 쓰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편지 봉투에 뭐 손글씨인지 뭔지 뭐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 네, 손글씨처럼 인쇄가 네, 되나요? 맞아요. 폰트 같은 것들이? 네 폰트도 다 그 제공됩니다. 이제 직접 쓴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쓴 것처럼 해서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예. 그런 우표 편지가 전달되는 게 이제 우리 서비스의 요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제수들 그다음에 군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됐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요즘 그 군대 문화가 조금 개방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들을 이제 쓰게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우리 사업에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서비스가 좀 고도화되거나 아니면 확장이 돼서 뭔가 좀 획기적인 새로운 서비스로 이렇게 좀 붙어줘야 이게 시장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열리지. 안 그러면 좀 시장이 자꾸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쪽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사업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얼만큼 우리가 차별성이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유료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편지를 내가 돈을 기꺼이 내고 내가 쓴 글을 누군가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직접 편지 봉투에 넣어서 우표 붙여서 보내주는 거를 그걸 기대하고 이제 유료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렇게 유료로 하면서 서비스 이용할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사업이 이제 커지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시장을 조금 더 좀 많이 찾아서 좀 이렇게 확장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투자의 가장 시리즈 B 투자의 예. 포인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서비스 들었을 때 이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좀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얼마만큼 손편지처럼 보일 것인가 이걸 구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 회장님께서 네. 군대에 계세요. 제가 뭐 감옥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군대에 계신다면 이 서비스 이용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네. 뭐 우리 지금 현재 컴퓨터 뭐죠? 그 퍼스널 컴퓨터 네, 또 네, 없었던 시기예요. 그게 제가 언제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좀 제 나이가 공개가 되는데 1986년에 군대를 갔다가 오,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딱 끝나자마자 네. 제대를 했거든요. 딱 30년 전이네요. 제대하고 네. 나왔더니 못 보던 게 하나 있더라고. 그게 이제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는 군대에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문화 지체 현상을 좀 겪고 열심히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는 의욕이 막 불타오르는 예.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 뭐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지만 지금 같은 환경이었고 군대에 있었으면 아무래도 편지를 좀 받고 싶어하거나 예. 또 이용하고 싶었던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유행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정 기간은 굉장히 사람들이 각광을 하고 거기에 막 많이 그 공감을 하고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유행이 지나가면 다 버려버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로 확 이동하는 게 우리 그 소비자들 내지는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고 형태라서
얼마만큼 오래 잡아두느냐에 네. 대한 문제인데 군인들은 또 바로 3년 만에 제대해 버리거든요. 요즘 또 들어오잖아요. 2년 만에 제대하고 또 들어오잖아요. 예. 새로. 또 들어오긴 하지만 또 그 사람이 쓰던 걸 이제 딱 중단하고 안 쓰고 또 새로운 사람이 유입은 되지만 그런 연속성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성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예.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뭐 저는 분명히 썼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있었으면. 네. 알겠습니다. 레터플라이가 뭐 현재 투자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서비스 런칭한 뒤에 이제 2년 동안 기술력하고 그리고 성장성을 인정을 받아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네오스프링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인 엔슬 파트너스 그리고 전문 엔젤 등으로부터 이제 5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내 해외 특허를 포함해서 17건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 기업인상 그리고 청년 기업가 대회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하나핀테크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을 돼서 사무공간이나 사무기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레터플라이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이제 저로서는 되게 기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레터플라이만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경쟁사에서 가지지 못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싱크 방법이라는 기술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콘텐츠 작성 범위에 따른 페이지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현재 국내 그리고 해외 특허 출원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마다 이제 렌더링하는 뭐 사파리나 크롬 이런 브라우저마다 렌더링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제 보이는 그대로 내가 제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기술인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현재 웹 표준화를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콘텐츠의 위치하고 크기를 벡터 형식으로 기억해서 이거를 실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뭐 페이지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스크롤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기술인데요. 네. 뭐 편지나 책을 저희가 주문 제작하려면 이제 어떤 콘텐츠의 이제 크기가 일정 길이를 넘어가게 되면 그 픽셀을 저희가 재서 페이지를 자동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HTML이나 저희가 CSS만을 이용해서 이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제 확장성이나 속도에 우수성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레터플라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 지금은 해외에 있는 한류 팬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해외 진출도 저희가 좀 밝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해외 매출은 약 370% 현재 성장한 상황이에요. 네. 미국, 중국, 일본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를 인정받아서 창업 맞춤형 기관인 카이스트에서 수출 우수상도 저희가 수상을 한 상황이에요. 네. 이런 반응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본, 미국, 그리고 홍콩에 제가 다녀왔고 현지 엑셀러레이터들하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조금 더 진지하게 진행이 되면서 2019년에 뭐 트위터가 발표하고 투자를 받은 걸로 유명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행사에 네. 저희가 발표 기업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예, 해외 진출 준비까지도 정말 탄탄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레터플라이처럼 해외 진출 준비까지 탄탄하지는 못하잖아요. 김종 회장님께서 네. 보셨을 때 이런 레터플라이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좀 받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 글로벌화는 이제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예. 대세가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상품을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하는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범위가 너무 이제 작아서 사업성을 따지려면 국내에서만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투자도 어렵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글로벌로 이제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뭐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그 뭐 부담도 갖고 있지만 노력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나 또 현지의 파트너들이 상당히 열심히 이제 한국에서 가는 업체들 또 이쪽 추천한 업체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거나 또 투자까지 이어지고 또 현지에서 법인 설립하는 것도 도와주는 그 파트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해외 파트너를 만나는 게 우선 제가 볼 땐 그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아이템이 정말 글로벌 그 지향, 즉 향 글로벌인데 그 글로벌 그 지역,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그 현지에서 과연 통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하고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갖춰야 될 조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에 진출이 되고 글로벌 확정이 되고 또 글로벌 론칭이 돼서 서비스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면 뭐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글로벌 투자자에 앞서서 먼저 선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과 이제 투자가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도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말고 좀 마음을 사업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글로벌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화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레터플라이를 꿈꾸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뭐 감히 얘기를 하자면 꼭 창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좋은 공동 창업자가 있다면 창업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일만 한 기억만 남고 어떤 좋은 추억은 없는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좋은 공동 창업자하고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일이 곧 추억이 되는 그런 좋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돈하고 추억을 모두 갖고 싶은 분이라면 꼭 창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창업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취업을 하는 거 이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꼭 하시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레터플라이 만나봤는데요. 네. 김종태 회장님의 총평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시대, 뭔가 같은 그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정말 앞으로 우리한테 잊어버린 뭔가를 채워주는 그런 서비스로서의 어떤 의미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부분은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손글씨가 과연 날 거냐 해서 그 생각을 얼핏 하다 보니까 그 손글씨를 텍스트로 읽어주는 기술은 있는데 개인별 글씨체를 모아서 서체로 만들고 뭐 이렇게 그 글 폰트로 만들어서 개인화된 손글씨와 똑같이 뭔가 일체화시킨 그런 기술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좀 이제 방송하면서 생각을 했고요. 자, 어쨌든 그 새롭고 획기적인 서비스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또 다음 단계로 시리즈 B, C로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레터플라이의 선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정우 대표님 그리고 김종태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